오늘은 나라를 잃고 2000여 년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그러나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 곧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유대의 역사는 서기 66년과 132년 로마와의 전쟁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아있던 영토마저 서기 135년 바르 코크바에 의한 봉기가 실패로 끝나면서 유대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죠. 이때 유대인의 3분의 2 이상이 죽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나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으로서 온갖 조롱과 냉대와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가난과 절망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이 세계 역사의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진족의 금나라는 한족인 명나라를 멸망시켜 청나라를 세우고도 한족에 동화되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라졌던 유대민족은 다시금 살아나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닉슨과 포드 행정부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전 연준의장 앨런 그린스펀, 헬리콥터 벤으로 통하는 전 연준의장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자 현 재무장관 제닛 앨런, 200여 년간 세계의 금융과 막후 권력을 주물러왔던 로스차일드, 투자은행 JP모건과 골드만삭스, 헤지펀드의 살아있는 전설 조지 소로스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들의 피 속에는 분명히 다른 민족과 다른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돈의 DNA일 수도 있고 명석한 두뇌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에 패하면서 유대인들은 북부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등으로 흩어졌습니다. 서기 380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게 되었죠. 유대인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게 만든 죄인이다. 하늘에 대역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신성한 하늘과 마주하는 거룩한 땅 위에 어떠한 씨앗을 뿌려도 안 된다. 또한 검과 창을 쓰는 무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유대인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군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과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남들이 싫어하는 장사를 하는 일뿐이었죠. 당시에 장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행상이었어요. 보자기에 물건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팔던 보따리 장수나 등짐을 메고서 물건을 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파는 등짐 장수가 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몇 달에 한 번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3D 업종인 셈이었죠. 중세 유럽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리대금업이나 장사 등 비천한 직종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 시기 유럽 사회는 그들이 기피하면서도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유대인이 하도록 묵인했던 것이죠. 이후 유대민족은 세계 각지에서 국가적 조직체가 아닌 랍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4세기 무렵부터 유럽 여러 나라에서 추방당하여 이베리아 반도로 몰려든 유대인들을 세파르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중세에는 세계 유대인의 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서기 711년 서코트족을 몰아내고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온 이슬람교도들은 유대인들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면서 비교적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아라비는 원래 아브라함의 큰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코란은 유대교의 여러 전통과 관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기 800년부터 1100년 사이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자질을 꽃피웠던 세파르딘 문화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문화의 중추적 핵심 인재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서구 문명은 어떻게 보면 이슬람 문화 때문에 싹이 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중심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고전이나 철학을 아랍어로 번역했고 이를 또다시 라틴어로 번역하여 유럽에 소개했습니다. 이는 고전의 세계를 부활시킨 르네상스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지역에 살다가 11세기에서 13세기 14군 전쟁 때 박해와 학살에 시달리다 러시아 등 동유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을 통틀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슈케나지란 히브리어로 독일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 뒤로 세파르디 유대인들은 15세기 말 이사벨 여왕에 의해 에스파냐에서 추방되어 네덜란드에 정착했습니다. 유대인이 에스파냐에서 추방됐던 초기에 네덜란드는 종교적 자유를 제어하고는 저지대의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이 밀집해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강제적이거나 어떠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원정 이후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교류가 금지되면서 13세기 후반 이후 독일에서도 점차로 유대인의 강제 격리가 실시되었습니다. 해상무역과 조선업, 금융업을 하던 베네치아 유대인들은 개토에 갇히게 되자 이를 피해 안트워프와 암스텔담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미 추방되어 온 유대인들과 합류하면서 안트워프는 중개무역을 바탕으로 한 유통과 금융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 전쟁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상인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로부터 이윤이 높은 아시아 향신료 무역 독점권을 빼앗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향신료 무역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전쟁 자금의 마련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였어요. 막대한 자본금 조달을 고민하던 네덜란드는 주식 유통시장을 만들어준다는 발상을 했어요. 상인이든 하인이든 신분의 기천을 불문하고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었죠. 자본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채권, 주식회사, 은행 등이 최초로 도입되고 발달했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80%를 차지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외모도 다른 백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스칼릿 요한슨 등이 그들이죠. 그들은 자신이 특별히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겉모습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7세기 말 유대인들은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제임스 2세의 가톨릭 정책에 반대하는 의회에 의해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네덜란드의 빌렘 3세가 영국 왕으로 추대됐습니다. 빌렘 3세는 곧 윌리엄 3세가 되었어요. 윌리엄은 네덜란드의 암스텔담 비셸방크를 비롯한 은행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왕으로 추대되면서 8천여 명의 유대인과 네덜란드의 많은 금융업자들이 그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금융업이 뒤떨어진 영국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패권 국가로 군림하던 네덜란드는 채권 시장이 활성화돼 시중금리가 2, 3%대였습니다. 반면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군주들이 은행가들로부터 빌리던 이자는 통상 20%에서 40% 수준이었어요. 당시 유럽의 모든 국가가 네덜란드 자본시장을 부러워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힘의 원천도 이러한 저금리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가 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영국을 괴롭혔던 재정적 문제도 금융의 발달로 해결이 되었죠. 선진 금융의 토대는 제조업 발달도 촉진시켰습니다. 네덜란드의 저금리 정책을 도입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 이면에는 네덜란드 출신 금융인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이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럽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쫓겨 다녀야 했죠.
그러나 랍비를 중심으로 뭉쳐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유대인이 있는 곳에 세계 역사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세파르틴 문화는 후일 르네상스를 가져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채권, 주식회사, 은행의 도입은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영국에서의 저금리 정책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이상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